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70%가 넘는 전문가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말했는데 2021년 전망은 하락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차례 하락장이 펼쳐질 텐데 과연 겨울 하락장이 대세 하락으로 굳혀질 것인가, 아니면 과거 소폭 하락, 대폭등, 소폭 하락, 대폭등 이 5차례의 퐁당퐁당을 반복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제 붕괴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이유로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여기를 보십시오. 자, 이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는 막 폭탄처럼 막 파상적으로 해서 적군을 물리치듯이 집값을 잡는 것처럼 지금 보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투기꾼들이 집값을 띄웠을까요? 서울 아파트 추석 이후 박살난다. 집값 상승 시 문제점 정말 많아요.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부도 알고. 집값 거품이 붕괴되면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폭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미국 서프라이 모기지론도 바로 집값 때문에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IMF도 뭐 무시 못합니다. 두 번째, 악성 대출이 급증해요. 집값이 자꾸 뛰면 영끌하는 사람들이, 패닉바잉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성 대출 늘어나면 역시 이게 가계와 은행 부실로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집값 뛰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백해무익입니다.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야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무주택 분노가 폭발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막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민심 여권 이탈. 이제 여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민심이 완전히 야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 계층 간의 갈등도 심해요. 집 있는 사람도 불만, 없는 사람도 불만. 자, 바로 이 집값 상승 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문제점은 지금 당장 터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 걷는 것은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정부가 집값을 확실히 잡느냐, 아니면 좀 더 띄우느냐. 여기 보실래요? 자, 정부 정책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제가 아예 제시할게요. 집값 상승을 그동안에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요. 지방 집값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집값 방치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정책 믿지 마세요. 지금 올 겨울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세 하락으로 3, 4년 동안 빠진다? 자, 왜? 글쎄요, 좀 이상해요. 아무튼 당국자들이 이상하다고요. 자, 먼저 질병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만약 집값까지 하락시키면 질병 사태 장기화되는데 기름 부은 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값을 막 떨어뜨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영업자 지금 파산,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지원금도 막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4차 추경 예산까지 할 정도로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집값이 추락하면 무슨 세금이나 제대로 많이 걷겠어요? 경제성장률이 추락합니다. 이것도 큰 이유예요. 자, OECD 지금 경제성장률 우리나라 가장 1분기 때 1위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아무튼 경제 GDP 성장률이 추락하기 때문에 집값으로 버팀막을 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수출,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질병사태 때문에. 자, 이 악화를 어느 정도 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부채, 집값 거품이 폭발. 즉, 만약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거예요. 거품 때문에.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진다. 자, 이제 적자 누적. 정부 세금 확충해야 하잖아요. 지금. 집값 주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이 6가지 이유로 집값 방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한 거 어느 뉴스도 안 나오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뉴스가. 왜? 집값은 띄우면서 정말 정부한테 쓴소리를 안 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 집값만 띄우고 자,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거품만 자꾸 기득권층이라. 다음 보면 부동산 과연 잡을까? 3가지 볼게요. 경제 성장률. 자, 이 측면에서 본다면 안 잡습니다. 세금 확충. 집값이 올라가야 무슨 뭐 공시지가도 띄워야
계속 세금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안 잡습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 지방까지 집값이 떠야 세금이 많이 거쳐요. 금융위기 대처, 질병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집값 폭락시킬까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집값을 안 떨어뜨린다, 뭐 100% 이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문제점. 이걸 좀 감안하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령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지금은 떨어뜨려야 돼요, 집값을. 왜? 올라도 보통 올라간 게 아니야. 2배, 3배 뛰었는데 집값 미칠 정도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뛰었는데 안 잡은 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해도 잡아야 하는데 아직도 지금 이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018년 9.13 대책, 여기 2020년 보면은 이게 지금 노란 게 수도권이고 이 파란 게 전국이고 까만 게 서울이에요. 서울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제일 밑에서 놀고 있네. 지금도 밑에서 놀고 있죠. 자, 근데 노란 거 수도권. 제일 위에서 놀고 있네, 아직도. 왜? 그동안에 여기서 까만 것들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이 앞에서 무려 약 6년 동안을 서울만 뛰었어요. 경기도는 별로 뛰지도 않았어. 서울하고 1, 2기 신도시만 뛰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번에 많이 뛴 거야. 자, 제가 왜 이걸 그려드렸냐. 이 작년장 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네. 작년이 저점까지.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버티기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처럼 A는 뭐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수도권은 마이너스로 안 떨어지고 서울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가지고 올라간다. 즉 이거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같은 표시로 해놨죠. 이 짝이 날 수 있어요. 이제 서울은 겨울에 좀 하락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작년짝으로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제 2018년이 겨울에 많이 빠졌다가 쭉 올라갔죠. 자, 5월 달에 빠졌다가 쭉 올라갔는데 이게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즉 얘들이 더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 다만 이게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는 그때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정부가 무조건 100% 집값을 잡는다라고 제가 보장만 한다면 무조건 기다리라고 해요. 100%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데 못 믿겠어요. 알았어요? 과거 패턴상 무식해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여러분들 정부 당국자들이 무식할 것 같아요? 자, 정말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그동안에 과연 대폭등 소폭하락, 대폭등 소폭하락, 대폭등 소폭하락, 대폭등 소폭하락, 대폭등 소폭하락, 퐁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 7번째네요. 자, 이렇게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 무슨 근거로 집값이 대폭 나간다고만 제가 주장하겠어요. 근데 겨울은 확실히 떨어졌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 흐름도 떨어지고 있고 추석 이후로 지금 이거 맞습니다. 박살나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 자, 그런데 문제는 A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거 100% 집값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안 잡았다고 보시면 돼. 알았죠? 추가 대책 나와야죠. 당연히 여기서 안 나오면 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야. 자, B로 대세하락으로 간다. 이건 떨어지는 거죠.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A로 뛴다면 어디가 많이 뛰는 줄 아세요?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강남이 폭락하니까 강남이 많이 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그동안에 못 갔던 곳들, 특히 경기 인천 쪽이 많이 뛸 것 같고 서울도 집값이 싼 것들, 지방도 많이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할 때 이 시점을 계속 관망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3사 주간 시세 하락. 지금 흐름은 꺾이고 있어요. 자, 다 마이너스 쪽으로 하고 있죠. 부동산 1, 2사도 보세요. 엄청나게 꺾였네요. 자, 여기도 지금 계속 꺾이고 있죠. 다만 한국감정원 지금 4주 연속 보합이네요. 그죠? 이것 좀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너무 빨리 떨어뜨린 거야. 나는 시세를 보고 떨어뜨린 건지 그냥 조작을 한 건지 솔직히 얘들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흐름이. 지금 1, 2사는 매주마다 떨어졌잖아. 얘는 그냥 4주 전부터 계속 제로야.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하기에는 조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이너스라고 의심받을까 봐 제 생각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KB 시세예요. 저번 주에는 올랐는데 이번 주에 다시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추석 이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자, 여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추락 이렇게 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다가 이렇게 추락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죠? 자,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100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매수자가 우위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매도자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100이 여기잖아요. 100 이상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즉 집값 하락이 크다. 자, 여러분들 지역별로 올해 누적 보세요.
세종 제일 많이 뛰었네. 수원 팔달, 경기 구리, 수원 권선, 수원 영통, 용인수지. 자, 이 순서로 뛰었지만 여기입니까? 경기도 다 뛰었어요. 퐁당 돌을 던지자. 다 뛰었어요. 다 뛰었어. 왜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왜 안 잡았을까? 자, 해답을 또 말하기 전에 여기 보자고. 올해 지금 현재 이번 주 세종 계속 뛰고 지금도 0.43이야. 0.0 얼마가 아니라 0.4대야. 대전 0.30 더 뛰었네요. 충남 0.10. 자, 울산 0.21, 대구 0.2, 부산 0.12. 즉 충청권과 경상권이 난리가 났어요.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어. 여기 마치 이때 수도권 집값 뛰었을 때 아무 짓도 안 했던 것처럼. 즉 전체적으로 다 뛰어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 뛰어야 경제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과연 서울도 집값 잡을까? 올 겨울에? 솔직히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 강남, 서울, 세종 순으로 폭등했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강남이에요. 이게 지금 2013년 여기 바닥장, 그리고 2020년 여기 보시면은 강남 엄청 뛰었네요. 그 다음에 이게 파란 게 뭔 줄 아세요? 세종시예요. 세종시. 지금은 역전당했어요. 세종시가 더 올라갔어요. 여기 2019년까지 나왔잖아요. 미쳤죠? 한마디로 미친 겁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두 번째. 자, 여기 세 번째, 여기 많이 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자,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강남, 세종, 강남, 서울 순으로 많이 뛰었고, 한참 밑에 여기 조말조말하도 여기 이게 경기도예요. 경기도. 즉 앞으로 집값 여기가 뛸 가능성이 커요. 만약 올 겨울에 좀 빠지고 내년에 뛴다. 그럼 여기가 뛴다고. 여기 지방하고 경기도, 인천 이런 데가요. 왜? 그 전에 들뛰었잖아요. 자, 주간 아파트 매매 지금 버티기 하고 있어요. 출근에 들어와서 버티기 다 지금 똑같죠. 저번 주하고 둘째 주하고 셋째 주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강남, 자, 지금 3구하고 서울하고 지금 버티기 계속 0 근처에서 버티기 하고 있죠. 물론 아직 추석이 안 지났으니까 버티기 하는데 찬바람 불면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자, 재건축 추가 분담금 어마무시합니다. A단지 7억, B단지 7억. 얼마 전에 반포 주공이 5억 이렇게 나왔는데 7억짜리도 나오고 5억짜리도 나오고 4억, 2억. 그래서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 앞으로 여러분들 재건축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추진 가능 연한, 재건축은 30년 이후, 리모델링은 15년 이후. 안전진단 등급, D2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워요. 즉 재건축은 건물이 좀 완전히 부실되기 전에는 잘 승인 안 해줘.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만 돼도 허용을 해줘요. 리모델링도 위로 뽑는 수직 증축은 잘 안 해줘요. 시간이 좀 걸려. 2년 정도. 그런데 수평 증축은 바로 해줘요. 참고 알아두세요. 초과이익 환수제, 얘는 적용되는데 리모델링은 아직은 없습니다. 거주 의무 2년인데 얘도 아직은 없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은 적용되고 리모델링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돼요. 다만 30가구 미만은 안 적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 뭐 임대주택 기부 체납에 하고 그 비율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리모델링은 15층 이상은 3계층, 15층 미만은 2계층 허용한다. 기부 체납,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재건축은. 그런데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여기 보시면 하는 보고서 금리 자영업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매년 폐업하는 게 옛날에는 8.6, 20.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자, 매년 63.3%가 폐업. 즉 100개가 있다. 그러면 63개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할 짓을 왜 합니까? 제가 그걸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해먹을 것 없으니까 장사해야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두 번 생각해보면 더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쫄딱 망하면 여러분들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지, 나중에 철거 비용 들어가지, 진짜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1년 만에 63%문 닫고. 여기 보세요. 자영업자는 창업해가지고 5년 생존율이 몇 %냐. 음식 숙박 이쪽은요 17%. 5년을 버티는 곳이 없어요. 다 쫄딱 망하는 거야. 사업 서비스업 20% 위에 80%는 망했어. 도소매업 거의 75%가 망했어요. 그나마 전기가스 수도 몇 개 되나요? 얘들만 좀 버티고 있네요. 얼마나 자영업자가 안 좋은지,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 숫자가
정부에서 쿼터 제약고 못하게 하는데 그냥 막 허락하는 거예요. 막 뒤지든지 살든지. 코스피 달러 금 전망을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코스피가 일시 조정을 하고 있죠. 2458까지 올랐고 정고점은 2580 정도 되는데 여기 보세요. 쭉 내려가고 있죠. 이동 평균선 밑으로 다 추락하고 있네요. 자, 여기 선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거의 근처까지. 이제 2200 아마 초반, 이제 기술적으로 2200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물론 반등할 확률이 좀 더 높기는 하지만 미 대선 이후에 지금 너무 트럼프가 거품을 엄청 키웠다고 했잖아요. 나스닥 역시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는 데다가 이게 또 폭락해 볼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달러 1169. 이거 얼마 전만 해도 1200에서 놀았잖아요. 많이 빠졌죠. 여기 보면 1206, 1290까지 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다가 이거 확 내려가더니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다가 또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얘는 저점을 대략 한 1160. 즉 1100 정도로 보시면 돼요. 1150 정도로. 손해보면 10, 먹으면 한 50 드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1160 밑으로 떨어지면 잡아도 된다. 대신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금 보세요. 자, 국내금 78,000, 1g당 78,000원까지 찍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현재 다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 최저가 68,000이었잖아요. 거의 10,000 정도 더 뛰었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지금 가늠하고 있어요. 자, 7만 선인데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둘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기적으로만 매수한다면 사도 괜찮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한 75,000까지 보고 욕심 안 내고. 그런데 막 끝없이 올라간다고 착각을 해갖고 돈을 왕창 쏟는다든가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엔 안 적혀서 그렇지 이게 최고가예요. 역사상 최고가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닥이 아닙니다. 이게 3개월 바닥이라서 그렇지 밑에 바닥은 이거 반토막도 안 돼요. 자, 집값 거품 지금 폭탄이 터지려고 하니까 귀를 막고 있네요. 자, 귀 막을 짓을 왜 합니까? 집값은 투기 세력들이 띄우는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 일부 당국자들의 문제도 큽니다. 3번이나 속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게 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하여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